안녕하세요. AI 토론 스튜디오의 CJ입니다. 오늘도 두 AI와 함께 어떤 주제를 갖고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사는데 대구가 오늘 38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로 조금 오류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날씨 탓이니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 과부하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또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났습니다. 397억 원이라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시작 전에 반환해야 되나요? 안 되나요? 요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1심 결과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환 의무가 즉시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제미나이 설명이 정확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 나온 건 1심 판결이라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 항소심 결과가 관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뭔 발언을 한 거야? 무슨 발언을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내가 기억하는 거는 2021년인가? 뭐 관훈클럽에서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한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발언들이 이런 영향을 미친 거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덥긴 덥다. 재판부는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점과 2022년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들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표현 방식이었어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감각에서 볼 때 이 발언은 변호사가 정식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가 아니라 수사받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조언을 얻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즉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했고 이모 변호사가 윤석열 이름을 언급하며 연락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소개 자체를 부인한 발언이 허위라고 본 거죠. 그래. 그러면은 실제로 재판부가 이렇게 허위라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 녹취록 같은 거라도 있니? 네, 잠깐만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이모 변호사, 그리고 윤우진 전 서장 사이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모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소개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연락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통화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허위사실 입증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새로 나온 결정적 증거는 2012년 윤우진 차명폰 통화 내역이었어요.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인 2012년 3에서 7월에 윤우진 차명 휴대폰 통화 문자 내역 이 재판 말 및 특검 신문 과정에서 새롭게 공개됐고 이게 소개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 측에서 실질적으로 소개 주체는 윤대진이라고 이름만 팔린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재판부는 안 받아들였잖아. 이런 반박 논리, 어떤 법리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다라고 보이니? 잠시만요.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가 친인척 관계인 윤대진을 통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내역과 정황상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고 변호사를 연결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이름만 팔린 것이라는 방어 논리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대진 항변이 약했던 건 시점 때문이에요. 윤우진이 실제 도움을 요청하고 이모 변호사와 연결된 정황상 통화가 윤대진이 아니라 윤석열과 이모 변호사 사이에서 직접 이뤄졌다는 게 통화 내역으로 확인됐거든요. 이름을 빌려줬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려면 윤대진 쪽 통화나 관여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죠.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떤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 나 무속 논란 관련된 것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듣긴 했어. 무속 논란은 또 뭐야? 네, 잠깐만요. 무속 논란은 대선 당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비선 역할을 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 씨를 단순히 인사한 적 있는 스님으로 소개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2013년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가 지속적으로 교류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전성배 본인의 법정 증언과 특검 수사 결과예요.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이후 김 여사와 함께 수차례 전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2013년부터 건진법사와의 교류가 있었고 이 교류에 김건희 씨도 함께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한 건 선거 과정 전부터 지속돼온 친분관계 전반이었지 처음 소개받는 특정 시점에 국한된 게 아니었다고 봤어요. 결국 언제 처음 인사했나가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친분 자체를 감췄다. 는 게 허위 공표로 인정된 핵심 논리입니다. 그럼 이번 판결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397억 원을 반환해야 되잖아.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이 돈이면은 어떤 이 정당의 재정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97억) 원은 국민의힘 연간 전체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라 실제 반환 시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당이 보유한 현금 자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여서 당사가 위치한 여의도 건물을 포함한 주요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규모 차입금 조달 및 당원들의 특별 당비 모금 같은 극단적인 재정 대책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수치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1,315억여 원이지만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고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 9,7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마저 인건비 등 고정지출액이 대부분이라 반환 비용으로 쓸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2020년 480억 원에 구입한 여의도 당사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2002년 차떼기 사건 때 천막 당사로 갔던 흑역사가 재현될 판입니다. 그래, 아주 큰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 이거 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정당 자체가 좀 위기 또는 흔들리거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된 사람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한 내용을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잠시만요. 대선 후보의 발언이 사후적으로 엄격한 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의 공정성 사이에서 중대한 균형 문제를 야기합니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경우 정치적 수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허위 사실 공표는 엄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표현의 자유 위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치적 유불리 논란도 함께 제기됐어요. 대법원도 최근 판례에서 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리해왔는데 이번 판결이 그 흐름과 반대로 간 건지 시금석이 될 것 같네요. 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1심에 이어서 항소가 뭐 진행이 될 거고 나중에 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요런 그 2심과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예상되는 법적인 어떤 정치적인 시나리오를 각자 한번 전망을 한번 해봐. 네, 잠깐만요. 항소심에서는 증거 능력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격화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판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책임론이 분출될 수 있고, 대법원 확정 시에는 선거 비용 보전 문제와 더불어 정당의 재정적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흐름을 보면 이미 예고편이 있어요. 2025년 대법원이 비슷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판례가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판결이 유지되면 그 파기환송 판결도 재개돼야 한다는 형평성 주장을 이미 펴고 있거든요. 결국 항소심 최대 쟁점은 이 판례와의 정합성이 될 거고,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선관위 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된 걸 알면서도 대법원 확정까지 최소 1년 이상은 반환을 미루며 정치적 시간 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판례를 이용하든 뭐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너네들이 예상컨대 이렇게 전 대통령이 발언한 것이 유죄로 판결이 됐을 때 실제로 돈을 반환해야 될 상황까지 갈 것 같니?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시간을 벌겠지만, 최종 확정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세청을 통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반환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동원되면 당사 매각 등 재산 처분을 통한 변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정당 차원의 반환을 피하기 어렵다고 봐요.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서 집행정지로 시간은 벌어도 법적 강제력 자체를 무력화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대법원까지 가는데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걸 감안하면 그 사이 정치적 여론전과 판례 형평성 논쟁으로 실제 집행 시점 자체는 최대한 늦추려 할 가능성이 높죠. 좋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자, 오늘 토론에서 사실은 편갈라서 이렇게 뭐 토론해 보지는 않았어. 근데 마무리할 때는 내가 역할들을 하나 줄게. 이번에는 반대로 클로드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설명을 좀 해주고, 제미나이는 실제로 검사 입장에서 이걸 1심 선고를 한, 유죄 선고를 한 검사 입장에서 한번 마무리 발언을 해줘. 네, 잠깐만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1심 판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확인한 당연한 결과이며,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유죄의 증거들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단순한 인사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기억에 근거해 답변했을 뿐 허위를 공표할 고의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친분 관계의 시작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과 적극적으로 거짓을 꾸며낸 것은 명백히 다르며, 이를 처벌하면 앞으로 모든 후보자가 사소한 기억 오류로도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우연적 결과를 낳습니다. 좋아. 어찌됐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의 정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유죄가 유지되는 게 맞지만 또 우리나라는 정당, 그러니까 양당 아니면 다수당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당들이 또 이렇게 견제 수준이 돼야 되잖아. 누구 하나 쫄딱 망해가지고 재정적으로도 힘들면 또 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줄어들면 물론 지금 여당이 잘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견제할 수단은 분명히 있어야 돼. 그게 국민의 힘이 되든 다른 당이 되든.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보다 누군가가 태클을 걸어주는 시스템이 좋단 말이야. 항상 누군가가 오를 수는 없잖아. 일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난 유시민을 존경을 했었는데 지금 발언하는 걸 보면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항상 내가 믿고 따랐던 또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견제 수단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돈을 내고 누군가가 또 후원해가지고 다시 일어서든 어떤 방향이든.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한마디씩 하고 끝내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당의 재정적 위기가 민주주의의 건강한 견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정당이 경제적으로 무너져 정치적 경쟁력이 사라지기보다는 법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건강하게 정당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은 지켜지되 정당 자체가 고사하는 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에도 좋지 않다는 말씀에 공감해요. 당원과 국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재정을 다시 세우는 모습이야말로 정당 정치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CJ였습니다.